안녕하십니까, 고독 캘리포니아입니다. 저희 오늘 출연자는 세종에서 오신 바라님, 그리고 서울에서 오신 수리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는 가운데다 두시고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일부러 지금 삼성을 제가 못 담아가지고 용인 가는 길에 잠깐 이 차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절대로 NG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삼성 평택 본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평택 캠퍼스, 삼성 평택 캠퍼스. 아, 여기 살면서 왜 이렇게 여기를 까먹었지? 네, 캠퍼스 앞에 있는 상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잘 닦인 도로와 그리고 이런 이제 이주자 택지들, 상가주택 단지,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런 근생, 막 이런 이제 삼성 바로 앞에 어떤 건물들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산면에 가서 하이닉스 앞이 어떻게 변할까, 이거를 한번 저희가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는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하고요. 네, 지금 저희 앞에 보이시는 이제 곳이 일기 캠퍼스입니다. 맞나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입이 그렇지? 평택 캠퍼스 일기 공장, 그죠? 네, 그 너머에 이기 공장도 보이고, 이렇게 좌우로 이제 보시면서 여기는 총 6개 공장이 들어설 건데 원산면은 4개 공장입니다. 네, 뭐 세계 최대 이제 반도체 공장이라고 하는데, 평택에서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세종에서 오신 바라님은 오늘 어떤 각오로 이 드라이브 임장에 함께 참여하게 되셨는지 한번 간단한 이제 자기소개와 목적을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서 온 바란입니다. 아직 닉네임을 말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요. 용인에 제가 같이 가는 이유는 집을 짓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평택에 온 것도 있고 이 흐름을 봤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변할지를 예상을 해서 집을 짓고 싶다, 집을 짓겠다 하는 목적으로 같이 공부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따지면 건물주겠죠? 네. 그러면은 수리오님은 왜 가시는지 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야 돼? 끊어야. 납치되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편집 좀 하세요. 아, 여기는 편집 못합니다. 그냥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니, 다른 얘기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 예. 괜찮습니다. 예, 저 용인 원삼에 가서 그 SK 하이닉스 부지와 그 동네를 보니까 저번에도 출연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난개발도 그런 난개발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난개발 속에 기회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는 중이고요. 네. 그 얘기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게 LH의 작품은 거의 똑같거든요. 네. 메인 상권이 있는 길가, 거기 이주자 택지와 보상받은 땅들의 쭉 상가 주택의 향연, 그 다음에 주차장 없음. 그 도시 구조는 괴상하고 LH에서 수익을 노리고 엄청 때려 짓는 아파트. 시절이 좋으면 분양이 완판이 되지만 조금만 심적으로 타격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제재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대출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시장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식어버리는 그런 부동산 시장, 그런 시민들의 피와 눈물과 이런 네. 거를 바탕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LH 기반의 도시 구조가 평택인데, 네. 예, 그 평택과
용인을 비교하는 것도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삼성이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어디 보니까 이제 4기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 또 풀 박차를 가한다고 하는 뉴스가 있는 걸 보니까 조금 이제 평택이 좀 편해지겠나 하는 안심이랄까 좀 이렇게 오늘따라 삼성이 좀 믿음직해 보이긴 하는데 부디 제발 힘을 내주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유, 오늘의 그 영상에 모든 걸 다 담으셨네요. 서두에. 그만하시죠. 네. 근데 전 여기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제 서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고덕의 건너편이죠. 방충리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에요. 여기는 다 100% 민간이 알아서 자기들이 땅 사가지고 지은 거거든요. 가다 보면은 뭐 요 사이사이 보면 나무 심어놓은 데도 있고 일부러 그 이런 보상을 바라고 그 먼저부터 몇 년 전에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결국은 수용이 되긴 됐죠. 근데 그 안에서 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이제 기회를 삼으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 이 땅도 저희한테는 굉장한 이제 그 좀 스터디 할 만한 땅인 것 같아요. 이 방충리가 어떻게 보면 현재 원산면이 지금 가보시면은 뭐 논밭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건물들 보면 다 거의 뭐 저 샌드위치 판넬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빨리 철거할 수 있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리고 진짜 여기에 숙소가 어떻게 이런 원룸 구조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도 많고 해서 이쪽이 좀 재밌는 동네인 것 같아요. 예전에 보시면 여기 JS 프라자 여기 안에 ASML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ASML이 있었어요? 옛날에 ASML 여기 있었어 1층에. 근데 여기에 ASML이 빠지면서 또 새로운 이제 그 벤더사들이 들어왔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기 ASML 빠지고도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더라고요. 방충리가 어디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지점이 다 방충리인가요? 여기 방충리예요. 예. 여기에 그 삼성 관련 소부장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많이 있었어요. 예. 많이 있기도 지금도 하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많이 철수한 것 같더라고요. 어디로 철수했어요? 일단은 아예 평택을 떠난 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굵직굵직한 이제 설비나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은 뭐 지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네. 최종적으로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은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아예 조금 뭐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주차하기 쉬운 곳에 이제 아예 그냥 부지를 하나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그냥 건물을 세워가지고 가건물 세워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저희 일전에 갔었을 때 저 용인에 갔었을 때 네. 그 원삼에 갔었을 때 하이닉스 공장 북쪽으로 소부장 단지랄까 이런 거를 같이 공사한다고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잖아요. 네, 가재원리 밑. 네, 그쪽. 가재원리 쪽으로. 예. 그러면은 그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는 그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운 거네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런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말하자면 뭐 2차 밴더, 3차 밴더 예를 들자면 이제 요런 데 보시면 네. 널찍한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건물 자체도 좀 가건물이고 이런 데 보시면 또 오른쪽에 보세요. 무슨 건물이 또 하나 뚝 서 있죠. 원룸이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수풀이 좀 우거져 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사이사이에 이게 나무가 가려버리네요. 이 바로 앞에 원룸이 있어요. 저희가 제일 핫합니다. 고덕이 아니라 지금도요? 네, 지금도 핫합니다. 지금 저 너머로 혹시 지금 보이겠다. 보이시죠? 원룸들 보이시죠? 예. 저기가 반도체 공장으로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상권은 없어요. 그런데 인부들은 저기를 제일 좋아해요. 가까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다시 돌이켜보면은 지금 원삼이 뭐 SK가 잘 기획했다. SK가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SK하고 지자체가 했다고 알고. 걔네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카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냥 거기에 SK가 들어왔고, SK는 자신들의 어떤 자산 가치를 위해서 거기다가 유치를 했겠죠.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이제 생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고속도로로 이제 또 생기고, 그곳에 자기들이 공장을 유치를 하면 굉장히 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부지 매입을. 그 자체만으로도 뭐 벌써 자산이 한 10배는 뻥튀기가 됐을 텐데, 거기에만 몰입을 한 것 같고, 지자체는 그냥 그저 SK를 유치하는 거에만, 또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뭐 그런 엉터리 행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진짜 어떤 계획이, 숨은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평택이 지금 아파트 미분양 내지는 아파트 가격이 저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올해 내년인가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이 상당하고, 네. 또 저쪽으로 저 아주대병원 들어오는 거기 갑자기 브레인시티. 브레인시티 쪽하고 그 아래 가재지구, 예, 거기하고 다 해가지고도 앞으로 계속 입주가 들어오는데, 그런 도시계획의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 저는 그 용인의 난개발을 뭐라고 키워드를 잡았냐 하면 네. 모자란다거든요. 모자란다. 모자란 땅. 네, 모자란다. 집도 모자라고 식당도 모자라고 다 모자란다. 네. 그러면 거기서 자생되는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세수도 엄청 많이 거칠 일이 발생하고 사람들도 모여들고,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 필요하면 모자란다는 소문이 나면 200명, 300명이 모여들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발은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도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그렇죠. 근데 평택같이 이렇게 다 펼쳐놓고 이 좋은 땅에 사람들한테 그 물량, 여기는 모자란다가 아니고 지나치다잖아요. 지금. 과한 땅. 과하다.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엄연히 대비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제가 평택에 지금 좀 잠깐 있다 보니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면 곤란하다라는 샘플이 되는 것 같아서 네, 평택은 평택대로의 어떤 진통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LH가 지금 서울서부터 뭐 전국을 다 하고 있는 개발 계획 스타일로 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너의 의견은 뭐냐라고 하면 아직 준비된 건 없지만, 네. 적어도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상가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든지, 아니면은 이주해 올 사람들의 성분이나, 아니면 그 애초에 지자체에서 약속했던 뭐 관공서나 무슨 공공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민 편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정말 아파트만 열심히 짓고 거기만 채우면은 뭐 정부야 미치는 손해 아니니까요. 그게 뭐 작은 지방 정부든 뭐 중앙 정부든 손해 나는 일이 전혀 없으니까 그걸 고스란히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샘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삼성과 평택이라는 아주 좋은 소재를 가지고.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 바라님께서는 사실 세종에 지금 살고 계시지만 고덕에 분양을 받으셨었잖아요. 네. 그리고 매도를 하셨죠. 네.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한번 연을 맺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방금 저희가 했던 대화들을 한번 또 다른 관점이 어떻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덕에 기대를 했던 게 어떤 거였고 실제로는 어땠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용인에서는 어떤 걸 기대하고 있고 이 정도 세 가지 제가 질문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고덕에 이제 기대했던 거는 사실 청약이 돼서 아파트값 상승이었던 거 하나예요. 네. 그거 하나를 보고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만 3년이 됐는데도 뭐 오르긴 올랐지만 이제 제 기대치만큼은 오르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유들은 뭔가 왜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았나를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 삼성의 확장이나 이제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고 도시가 그렇게 커지지 않고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확실한 문제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해소되려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여기를 그 기간을 지킬 바에는 매도를 하고 제가 그렇죠. 살고 있는 곳에 매수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과감히 익절을 하셨군요. 예. 네. 네, 기대치만은 안 되지만 그래도 네. 예, 그런 결정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는 아파트만이 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 용인에 함께 가서 건물주가 되는 쪽으로 목표를 삼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고덕에서의 그런 수요를 봤을 테니까 보셨을 테니까 한 네. 번 어떨 때는 6만 명 정도가 기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평택 전체가 들썩거렸었잖아요. 네. 인근 오산이며 천안까지도 다 같이 안성까지도 수혜를 봤었는데 그만큼의 호재가 아닐지라도 지금 원삼을 가보면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질 것 같다.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그럼 수리오님께 또 질문을 드리면 그럼 정확하게 뭘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좀 더 제가 원색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삼이 좋은 건 알겠어. 핫해 보여. 근데 나는 뭘 해서 돈을 벌어야 될까요? 질문이 너무 포괄적인데 좀 줄여서 물어봐 주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뭘 하실 계획이세요? 원삼에서. 원삼에서도 부동산 관련으로 수익을 내고 싶고 부동산이 너무 포괄적인데? 저는 아까 바라님께서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 원삼에 건물을 하나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나가 아니지 뭐 가능하면 좀 사업을 좀 펼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원삼이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그런 그냥 저 혼자의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원삼이 발표된 게 한 5년 전이었나요? 원삼 자체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SK가 부지를 매입했다라고 좀 이렇게 매입 시기가 있을 텐데 그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4,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코로나 있어요. 전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쨌든 몇 년 안 되는 그 시절 가운데 한때는 또 원삼이 엄청 떴을 거란 말이에요. 막 땅이 모자라고 안 팔리고 물량이 없고 그리고 이제 막 호가는 엄청 높아져 있고 맞나요? 4, 5년 전이? 21년도. 21년도. 코로나 그 초입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엄청 올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서서히 내려왔었는데 다시 지금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장을 가보면 역시나 물건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그런 입주민들의 그런 뭐랄까 지주들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죠. 예, 지주들의 주머니 사정이 굉장히 좀 난센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람은 꿈을 먹고 사니까요. 네. 놀라운 지금 상승 기류를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는 거죠. 연을 언제 뛸 것인가. 저는 사실 거기서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본 게 일단은 그냥 토지를 좀 크게 사야지만 저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원룸을 한 동 짓겠다. 이미 그 사람은 만약 그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그 구간이 안 맞아요.
매수 매도 구간이 안 맞아가지고 차라리 땅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이제 절충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좀 단지를 정리하고 분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짓든지 다시 되팔든지 그게 좀 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첫 번째 생각을 했고요.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고독에서 봤지만 상가주택 단지의 그 원룸들 거기는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우리가 세종에서는 다중주택을 했었고, 근데 원삼도 무조건 다세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다가고요? 다가구 주택. 다세대가 아니구나 거기는. 우리는 다가구 주택을 노려야 될 것 같다. 주차장 때문에요? 그렇죠. 일단은 워낙 시골이기 때문에 기동성을 굉장히 중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 공장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트럭이 됐건 뭐 출퇴근을 할 때 무조건 차를 가지고 이동하실 것 같고, 그래서 원룸을 우리가 지어서 원룸이나 고시원 뭐 이런 것들을 지어서 숙소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토지를 좀 크게 사가지고 분할해서 되파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저는 딱 한 두 가지 정도 보이거든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제가 그 지주들을 설득을 해서 지주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시공을 우리가 건축을 해서 버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고, 근데 가장 현실적인 거는 우리가 우리 땅 사가지고 그냥 건물을 올리는 건데, 우리가 덤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갭이 얼마 정도 있어야지만. 아니 그러니까 한 두세 번 다녀와 본 결과는 지금의 이제 소회는 만만한 땅은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규모가 엄청 큰, 이거 저 농지 투자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내기인 제가 어느 날 바람이 불어서 농지연금을 받고자 농업인이 될 큰 꿈을 안고 농지를 보러 다녔거든요. 네. 근데 농지연금, 그러니까 농업 공동체에 들어가는 경영체에 들어가는 최소 단위가 300평이에요. 그렇죠. 갖고 작용을 해야 돼요. 네. 스스로 지어야 돼요. 근데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도 1년에 며칠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넘기면 되는데, 그런 땅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소매가 비싼 것처럼 작은 땅이 훨씬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아예 작은 거, 아예 텃밭용이나 아예 조그만 컨테이너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100평 미만의 땅도 사실 많지는 않고,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알고 사는 사람도 알고 이 땅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가지고 땅을 팔아서 이게 가치가 어떻게 되고 이게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된다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주들이. 네. 그러니까 땅을 작게 필지를 쪼개가지고 파는 행위를 하는 타이밍이 있는 거고, 그냥 통짜배기로 뭐 몇천 평 단위의 땅을 거래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원산 같은 경우에는 작고 예쁜 땅들은 이미 4, 5년 전에 4, 5년이 아니라 오래전에 끝났고, 지금은 용도 변경을 해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음직한, 왜냐하면 도시 계획, 원삼 전체가 도시 계획에 들어간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땅의 규모들, 그러니까 뭐 2,000평, 3,000평, 작은 건 1,100, 평, 적어도 그렇게 되는 규모의 땅들이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주 대를 이어온 지주들, 그분들이 이제 손바꿈을 해서 두 네. 번째, 세 번째 되는 지주분들이 갖고 있는 땅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잠깐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오는 길에 방충리를 봤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원삼 앞에 소부장 단지가 들어서고 4기의 폐공장이 들어서는데 그 앞에 원산면가 좀 부족하다 이 말이죠. 네, 그럼 분명히 거기에 이제 도시계획을 해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무조건 수용 가능성을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숙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민간 개발에 의존하기에는 거기가 전부 다 생산관리 이렇게 농지 이렇게 다 묶여 있어 가지고 계획 관리고요. 예, 계획관리로 묶여 있어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또 리서치한 바로는 농어촌 도로를 저거 들으셨나요? 농어촌 도로? 도로폭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도로폭이 4m만 돼도 허가를 해준다고 아마 했었나? 6m 돼야 될 6m, 거예요. 6m. 네.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좀 종상향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용인에서 지자체장이 허가할 수 있는 이제 그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무조건적으로 또 우리가 수용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참 이게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수용이 될 걸 예상을 했을 때는 과연 우리가 다가구를 지었을 때 그게 수용이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수용을 생각을 할 때 이 다가구가 있는 거를 갖다가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피하고 수용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퍼져 있는 그런 토지들 가운데 지을 수 있는 건 몇 개 없는데 또 그것조차도 우리가 지었다가 괜히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점도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기 용인시청에 처인구 구청에 열심히 가서 확인을 해야 되죠. 네. 예, 그 땅을 원시 취득하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예. 그런 작업은 당연히 해야 되고, 부동산 말만 믿고 거래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니까 그건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방충리에서 어떻게 그들이 보상을 받았으며, 어떻게 지금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은 웃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또 따져보면서 용인을 들여다보긴 해야겠네요. 뒤늦게 생각이 나네요. 방충리가 지금 소부장 단지를 만들려고 지금 개발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소부장 그죠? 단지라고 하기엔 좀 못한데 거기 신도시예요, 신도시. 예, 제가 들었는데 공공 아파트, 공공 주택 네, 그거를 3만 채를 진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컴팩트 시티도 좀 말이 안 되는 굉장히 쇼킹한 뉴스였는데 네. 그게 맞습니까? 그런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긴 하고, 거기에 일단 삼성이 또 부지를 매입해 놓은 부분도 있고, 지금 고속도 주차며 좀 문제가 난개발 같이 문제가 많은데 거기도 그렇게 만든다? 좀 쉽지 않죠. 예.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관 주도인 LH 주도의 그 도시개발. 그러면서도 LH는 늘 적자잖아요. 적자를 일부러 만드는 걸까요? 어쨌든요. 그러니까 그거야 알 수는 없지만 네. 알고 싶지 않으면 안 되지.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근데 그런 도시의 구조가 저는 그 방충리의 소부장 기업들 내지는 1차, 2차 벤더들을 유치하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작년, 재작 그죠 2년 전에, 3년 전에 들었었던 기억이 확실히 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개발이 되면 해창리 쪽으로 지금 그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회사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전망을 나름 전문가들한테, 복수의 전문가들한테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해창리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야 뭐 책임이 없는 말이니까. 책임 없죠. 예, 그거는 뭐 저도 들었습니다. 10%만 듣는다고 해도 네, 아예 맥락이 없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만약에 LH 주도로 방충리가 그 정도의 규모로 신도시로 또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용인하고 정말 비교가 되는 일이 될 것 같네요. 되고 정말 큰 그 차이나 조금 유치한 관점으로는 어디가 이길지 또는 어디가 질지 이게 또 그 시험대에 올랐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왜냐하면 방충리가 지금 그 보상한다고 지작물 조사하고 한참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주들 뭐 회의도 꽤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연합체도 그 단체도 생기고요, 네, 그죠? 네. 참 그러네. 그 방충리가 용인 원삼이나 그 좀 원삼- 비교할 부분이 많아요. 주변에 비교할 만한 네, 거리가 되네요. 스터디할 게 많고. 예.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중요한 거는 평택보다 용인이 돈이 많고요. 용인의 그 L자형 도시 구조 한번 보셨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L자 구조죠? 아니, 그 용인 하면은 우리가 용인 수지부터 처인 그렇죠. 그렇죠. L자로 생겼죠. 예. 거기 뭐 기흥 쪽 뭐 플랫폼 시티부터 예. 해가지고 양지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예. 원삼까지. 예. 그리고 중간에 또 이동 남사도 있어요. 용인이 엄청 커요. 예, 엄청난 도시예요. 용인 남산은 LH가 개발한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용인은 이미 재정 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12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 저기잖아요. 인구가 100만이 넘는 그 도시잖아요. 상태에서 예. 원삼이 들어와서 4위로 올라선대요. 공장 가동한 순간. 4위로. 예. 그러니까 평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미 여기는 100만, 말씀하신 대로 100만 도시고 그 엄청난 이제 어떻게 보면 SK도 유치하고 삼성도 유치해버린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고, 평택은 아직 이제 마인드가 좀 우덜끼리 마인드가 좀 있죠. 예. 그 도시 구조 자체가 평택군이랑 평택시, 송탄 이 세 군데 시군이 합해져 가지고 만든 도시라 아직까지 표심이 갈라져 있고 그게 한 곳으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을 테고요. 근데 그거랑 용인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용인은 가만 보고 있으면요, 그게 많더라고요. 그 이 주민협동조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잘 조직돼 있어요. 그래서 원삼 앞에 가보면은 한밭집을 아예 보상 차원에서 이미 스티커를 붙이면서 하더라고요. 여기는 무슨 대토조합이 운영하는 뭐 한밭집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밴드업체들은 다 글로 가서 밥 먹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 거 못 봤는데요. 저는. 아유, 지난번에 저희 그 한밭집 갔다 왔잖아요. 네. 그 집이 바로 그런 집이에요. 아 그랬어요. 예. 맛이 없던데. 여기 옆에 보세요. 그러네요. 예. 주민들- 덕성리, 묵리, 천리 공공주택 대책위원회. 네. 이거는 완전 주민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도시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해 당사자가 분명하게 이렇게 주민들이 껴있기 때문에 평택처럼 무책임한 형태 도시개발이 되진 않을 거라는 또 좀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바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좀 궁금했는데 바란이 무슨 뜻이에요? 뭘 바란다? 100억을 바란다? 되게 단순한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이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단순하셨군요. 네. 아, 제가 축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아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스포츠 자체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저는 골프도 안 칩니다. 네. 저도 그렇긴 합니다만. 네.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요. 축구 선수 이름 네. 그게 답니다. 그러셨구나. 벌써 막혀요. 여기 지금 어디예요? 여기 이동인가요? 이동읍? 와, 엄청 막힌다.
공휴일이라 일하는 데 아닌데도 지금 이런 거예요? 맞아요. 오늘 현충일이잖아요. 게다가 연휴 좋은 첫날인데. 와, 막힌다 막혀. 대단해, 대단해 용인. 참 재밌는 건 여기에 빈티지 부재샵이 있다는 게 너무. 그 밑에 영어와 그 밑에 무슨 나라 말이에요? 와, 이거 우리가 생각할 지점이네요. 저게 여기에 더 재밌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저게 저게 태국 말일까요? 어느 말일까요? 한번 팝하고 한번 찍어 보실래요? 외국인 노동자가 많거든요. 스리랑카? 어디 말일까? 지게차도 있고 아까 말했던 그런 대책위원회다 몽주택지. 많고. 혹시 어느 나라 말인지 검사하셨나요? 안 나오는데요? 베트남 아니에요? 베트남? 모르는 나라 말이지. 여튼요, 뭐 외국 말이. 다이소도 있다. 저 다이소는 함부로 안 내주는 거 아시죠? 예. 여기가 상권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요새 몇 평 이상만 허가가 난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지점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큰 다이소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너무 막힌다. 파란불인데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안 나와요. 냅두시죠. 막히니까 방송할 맛이 안 나네요. 바라님 이제 평소에 네. 이 무편집 동영상 좀 보셨어요? 저희가 만든 영상들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최근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걸 이제 보시게 되셨나요? 갑자기 그 세종에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하니까 놀라셔? 그렇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계기는 고덕의 아파트를 팔아야겠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언제 파셨어요? 지난달에 팔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되신 거예요? 네. 와. 언제 매물로 내놓으셨어요? 3달, 지금으로부터 4달 전이네요. 그러면 올 초에? 어떤 사람이 사셨나요? 매수자가 누구시죠? 직업이나 뭐 얘기 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진 않았는데 일단은 30대 후반이고 30대 후반. 예, 부부. 부부고 애가 있고. 애기 한 명 있는 신혼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평택에 고덕에 입성하려고 예전부터 눈독 들이던 분이 지금이 저점이다 생각하고 사셨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군데를 보시고 결정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국제학교 터지기 전에 좀 매수자가 좀 더 돈다고 하더라고요. 고덕에. 뭐 그런 젊은 또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고덕에 많이 들어와요. 겉은 좋아 보이잖아요. 신도시. 그럼 정말 헐값에 파셨을 것 같은데. 오르긴 올랐겠지만 네. 뭐 4억 5천에 분양 받으셔가지고 한 5억 후반대로 매도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2년은 채우셔서 비과세가 되셨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2년 안 됐나요? 2년 넘었는데요. 근데 왜 비과세가 안 되지? 1주택이 더 있으셨나?
중간에 분양권을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서. 아, 중간에 분양권으로 좀 버셨어요? 아니요, 까먹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플러스네요. 그렇죠. 네. 아, 그 차액만큼이 다 수익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분양권이 어딘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갖고 계실 수 있는 화양지구에. 화양지구? 설마 휴먼빌? 네. 저 살 때 같이 따라 사셨어요? 그거 좀 모르겠어요. 제거 보고 네. 잭을 보고 사신 건 아니시죠? 예, 그렇긴 한데. 아우 그렇진 다행입니다. 않지만. 다행입니다. 아 제가 사죄를 할 뻔했어요. 근데 그 휴먼빌 매도하신 거예요? 네, 팔았어요. 너무 잘하셨다. 마이너스 마피에 아니면은 마피에 팔았죠. 그냥 계약금 포기 물건? 네. 야 그러면 계약금 포기했으면은 한 3,4천만 원 정도, 딱 3천. 3천만 원 정도 포기하셨을 거고 네. 그것 때문에 59제곱이어서. 비과세 구간이 안 돼서 한 그죠. 32% 정도 내셨나요? 세금을? 아직 근데 매매가 다 된 게 아니라서 네. 계약 전이긴 한데 일단 뭐 알아보니까 오히려 화양지구 마피로 팔은 금액이 네. 제 수익에서 차감되는 부분이라고 인식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같은 해에 팔아서. 다행이다. 그래서 합리적이네요. 여기서 손해를 봤지만 여기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뭐 그나마 그러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네. 그나마 그죠? 합리화를 하자면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 사실 이중 손해긴 하죠. 분양권 마피로 팔았고 없어도 됐던 거를 여기서 또 그렇긴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네. 그냥 값진. 네. 우리 평택에서 배운 건 전 타이밍인 것 같아요. 타이밍을 네, 정말 맞아요. 우리가 잘 재야 된다. 갖고 계시는 건 어떻게 됐어요, 국회님은? 저는 사실 제가 좀 명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 동생인데 형이 계약금 내줄 테니까 그냥 네가 분양 받아라. 그래서 월세로 세팅하자. 네. 동생은 이제 뭐 어쨌든 무주택자고 1주택자였죠. 제가 다른 데 하나 사게 해서. 그러니까 그 1주택자인데 상황 봐서 그냥 무주택으로 만들어서 대출을 많이 일으킬 것이냐. 1주택자지만 이제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대출을 일으킬 것이냐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냥 대출 받고 세팅 시킨 다음에 거기 월세를 내려고요. 그때 당진도 제가 그렇게 월세로 해서, 그러니까 무피로 다 팔아치우고 하나 남은 거는 그냥 그건 저희 숙모였거든요. 네. 숙모한테 그냥 세팅 하셔가지고 지금 오히려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당진 예전에 제가 호반 2차를 샀었어요. 당진 호반. 그거는 이제 세팅을 한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네. 올랐어요. 그래서 서평택도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큰 걱정은 안 합니다. 네. 처음에 멀리 보면 그렇게 될 것 같긴 명의 한데. 세팅을 그렇게 해놨었어요. 지금 이 원삼 가는 게 막히는 거네요. 와, 우회전이 막히네. 철물점도 많고 빗자루도 많고. 우와, 저기 신기하다. KP텍 기숙사. 아예 기숙사 이름에 그게 있네요. 저 뭐라 그럽니까? 업체명이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서평택까지 또 갔다 왔는데, 바라님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익절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그러면 주택을 하나 자가로 보유하셨나요? 아니면은 뭐 너무 제가 집요하게 여쭤보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예. 말씀하신 게 이제 고덕에서 배운 게 타이밍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타이밍은 지금 팔고 세종에 사자. 세종에. 이어서 세종에 거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 살 집을 마련하자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종에 아파트를 그러면 적절하게 잘 사신 거네요? 네. 세종에 사신 거는 분양가 대비 얼마나 올랐을 때 사신 거예요?
몇 년 정도 됐고? 8년 된 아파트고요. 네. 분양가에 제가 산 금액이 2배네요. 그럼 8년 전에는 약 3억, 2억 정도의 네, 3억 정도의 3억 정도의 분양을 했을 테고 했다고 하고요. 2억은 너무 심했다. 네. 3억 초반대 8사를 사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거의 6억대. 네, 거의 2배 되는 금액에 어. 구매를 했고 분양가는 3억 1천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축하드립니다.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새롭게 대선 이후에 세종의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매물을 걷어들인 게 다시 또 좀 맥 빠지는 요즘 느낌인가요? 세종 심리가? 네네, 알고 계시네요. 오히려 대선 전에 네, 이제 뭐 관심도 많고 부동산도 많이 들렸고 거래도 많이 되고 그러다가요. 그때 팔았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지금은 오히려 예, 좀 한산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사야 되는 시기네요. 저는 세종으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국회나 대통령 집무실은 내려갈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이 잠깐 또 저희가 삼천포로 빠지는데 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제가 군생활 한 10년 넘게 한 거 아시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심리 가운데는 서울이 후퇴하면 안 된다. 오히려 북쪽이 더 가까워야 된다. 서울 불바다 따위는 무시하는 그런 세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 사실은 통일을 바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왜 우리가 꼭 굳이 통일을 해야 돼? 그냥 이대로 잘 살면 되지. 오히려 통일을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책임까지 지어줘야 되는데 이런 심리들이 사실은 표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국토 균형 개발의 어떤 논리에 있어서도 지방도 많이 망가질 테니까 지방 소멸을 이제 대비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이제 행정 기능이라도 한가운데로 이제 보내놔야지만 이게 지방이 좀 살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대세의 흐름 가운데 결국 기존의 계엄령 사태도 있고 지금 청와대를 개보수한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각 수장들이 이렇게 보고하고 막 이런 거 자체가 물리적 그런 한계가 있었대요. 이제 대통령 청와대가 그 앞에 그 산이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병풍처럼 이제 그 북한의 미사일에 네. 대비해서 약간 계룡 같은 네. 그런 이제 안보 차원에서의 청와대 입지는 참 좋지만 진정으로 행정을 이제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회의라든지 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대면해야 되는 자리라든지 뭐 연회장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의 뭐 정상들을 초대하는 뭐 그런 전반적인 것들로 놓고 봤을 때 너무 작대요. 너무 이제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저는 세종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청와대 내려간다고 해서 뭐 들고 일어날 만한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와이프한테 제가 그 힌트를 얻었는데 네. 좀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여튼 뭐 제가 또 잠깐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이 옆은 용덕 조수지입니다. 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그러면 제가 이게 제 집요하게 바라님의 지금 팬더멘터를 좀 여쭤본 게 어찌됐건 지금 현재 1주택 상황이시고 그동안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에쿼티를 조금 이제 비축을 해놓으신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원삼이나 뭐 어디 뭐 세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뭐 이런지 뭐랄까 건물주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 한 2주택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그 한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범위가? 전 이제 투자자 마인드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은 그럴 수 있겠죠.
네. 안 해봤던 거고 뭐 네. 공부도 더 필요하니까. 네. 근데 시작만 그럴 거고요. 그리고 네. 이게 해보고 괜찮다 공부가 많이 되고 음. 확신이 지금 가는 게 이제 기회이지만 그게 확신으로 바뀐다면 이제 훨씬 더 넓게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 넓게는 뭐예요? 아예 그냥 디벨로퍼가 되신단 말인가요? 네, 제 여력이 닿는 한 뭐 법인도 만들고 싶고 네. 더 투자도 이끌어와서 하고 싶고. 부동산이 맞으세요? 본인하고? 그가 관심 분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몰랐었는데 아, 네, 회사 열심히 다니다 보니 네. 그 오히려 제가 일하는 편의점 회사도 그렇고요. 네. 이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편의점도 그렇겠지만 미국의 맥도날드 회사가 더 이상 햄버거 회사가 아니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회사예요, 부동산 회사.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도 부동산인 것 같아요. 아니, 모든 게 부동산이죠. 네. 스타벅스도 그렇죠. 예, 삼성도 오프라인, 마찬가지고. 오프라인 땅이 필요한 모든 곳이 다 그런 거죠. 근데 좀 약간 좀 김새는 얘기긴 한데 SK가 지금 위기라는 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에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CCTV를 SK를 썼거든요. SK 쉘더스였나? 그 이름이? 회사 이름이? 캡스 아시죠? 캡스. 네, 알죠. 캡스랑 다 연계된 회사가 그건데 아니 제가 신한리에 이제 저희가 평택에 쓰던 CCTV를 옮기려고 하는데 직원이 SK에 팔렸다는 거예요. 쉘더스가 중국계 자본한테.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뭐